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법의 장완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론을 다른 분한테 배우셨기 때문에 저를 이제 처음 볼 텐데, 저는 굉장히 자신 있는 사람입니다. 강의력 아주 손꼽히고요. 제 자랑입니다만, 굉장히 공법을 잘 정리해 드릴 수가 있으니까 조금 이해시키는 방법이 조금 다르더라도 일단 여러분들 나름대로 공부하신 거 있으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하시고요. 제가 하는 스타일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건 이해하시고 그렇게 이제 접목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문제집은 이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조금만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역시 문제는 문제일 뿐입니다. 문제는 우리 이론이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적응하는 하나의 훈련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집도 문제집이지만 문제집은 제가 수단이 돼야 되는 것이고 문제집이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중요한 것은 이걸 통해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훈련을 충분히 하시고 이론으로 역시 최종 정리하시는 게 제일 효과적인 공부가 되겠습니다. 이론을 정확히 알고 있게 되면은 그 다음에 문제는 어떤 식으로 바꿔서 놔두고 문제 푸는 것은 상당히 아무 관련이 없거든요.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론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문제만 익숙해져 있다면 그 문제가 똑같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 풀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론이 중심이고 문제는 수단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론을 배우실 때도 저는 선생님이 강조해 주셨던 부분, 중요한 부분은 좀 더 정확히 하시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공법은 특히 양이 많기 때문에 조금 좀 빼도 됩니다. 그래서 공법을 공부할 때도 강약을 둬서 공부해야 된다는 건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론을 여러분들이 안 해드렸으니까 문제를 하면서도 이 부분은 더욱 중요하다, 아니면 이 문제는 조금 지나가도 된다는 거, 그걸 통해서 이제 조금 감을 잡으실 수밖에 없고요. 실제 시험 들어가서도 우리 항상 출제할 때는 100점 맞아도 안 되고 0점이 나와도 안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 출제하는 사람들은 출제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풀면은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 몇 프로, 공부를 해도 아예 못 맞히는 문제 몇 프로, 어느 정도 공부하면 맞추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난이도 비중이 있거든요. 그 비중에 맞춰서 철저히 검증을 통해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법에서는 특히 아주 찍을 문제는 찍어야 됩니다. 그거를 일부러 공부해서 맞추는 거 아니에요. 기출문제라 하더라도 중요하지 않은 난이도 조절을 해서 가끔 나오는 문제는 그런 건 과감하게 기출이라고 해도 배제를 해야 되고, 저도 문제집에서 만들 때 그런 부분은 없애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주 나오는 부분이 다시 바꿔서 형태를 바꿔서 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위주로 공부를 잘해야 돼서 보실 때마다 이제 항상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그렇지 않은 것은 좀 빼면서 실제 이제 익숙한 부분, 우리가 그동안 많이 나와서 익숙한 부분이라 하더라도 실제에서는 한두 지문은 또 이상한 지문을 꼭 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항상 우리 시험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을 물어보는 것이 시험의 목적입니다. 중요한 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정답에 관련된 지문은 주로 중요한 것을 정답화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문제를 풀더라도 한두 지문 이상한 지문은 정답과 관련 없는 지문이 있어요. 낯선 지문일수록, 평상시 안 한 그런 낯선 지문일수록 중요한 지문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에서 먼저 찾아가고 이상한 지문 나왔다, 고민하는 것만큼 시간 낭비예요. 그죠? 고민하는 것보다 시간 낭비고, 중요한 익숙한 지문 중에서 정답을 찾아보고 거기서 대부분 풀립니다. 없을 때, 그게 안 될 때 다른 지문을 보시는 게 유리하고, 아예 이상한 문제다, 그거는 실제에서도 넘어간 다음에 일반 문제 풀고 나서 시간 남을 때 찍기 전에 이제 살짝 검토를 해서 찍어야 되는 그 부분을 문제집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리는데 꼭 항상 좀 유념을 하시고 끝까지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간단한 이론은 문제 풀기 전에 말씀을 드리고 풀 예정입니다. 나름대로 책 가지고 이제 그 부분을 찾아보시면서 따라오셔도 되고, 공부가 좀 돼 있으면 그냥 바로 보셔도 되고요. 자, 이제 바로 문제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먼저 예습이 중요합니다. 우리 이론은 제가 먼저 하고 나서 이제 중요한 것 위주로 해야 되니까 이론은 제가 항상 복습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예습이 더 중요해요.
문제를 정확하게 풀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한 번이라도 이게 어떤 것을 묻는 것인지 풀어보고 고민한 사람과 그렇지 않고 그냥 와서 듣는 사람은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래서 예습을 좀 해오셨으면 좋겠고 문제 듣기 전에 예습을 해서 좀 한 다음에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8회에 걸쳐서 나가기 때문에 대충 우리 문제집이 약 300페이지니까요. 5, 8이 40, 한 50페이지 정도씩 해서 대충 그 정도로 끊으시면 이제 예습 분량이 될 겁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꼭 풀 때도 어려운 부분 빼놔도 돼요. 빼놔도 되고 좀 쉬운 부분 중에서 자꾸 푸시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 골치 아프다 일단 보시고만 오셔도 그건 상관없겠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예습은 해야 된다는 거. 자, 5페이지 이제 바로 들어갑니다. 우리 국회법의 총설. 이건 이제 일단 총설 파트에서는 용어가 나오니까요. 바로 설명 들어갑니다. 1번에 국회법상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 찾는 겁니다. 1번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면. 자, 우리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는 것은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관리계획을 결정하는 내용 5가지 중에서 사업에 관련된 것 다 찾아내는. 자, 우리 관리계획 내용은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은 유명한 용어죠.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것은 용도 지역과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지역지구의 지정 변경, 그리고 용도 지역 지구와 따로 정하는 용도 구역제가 두 번째죠. 용도 구역제로서는 책에서는 이제 용도 구역이 나오고 6번 입지규제 최소구역, 그런데 2번, 6번이 합쳐져서 하나의 용도 구역제이기 때문에 합쳐서 부르면은 용도 구역에는 개도시 수입 5가지가 있어요. 개도시에서 수입한다. 두 음자를 땄을 때 개가 개발 제한 구역이고요. 도시 자연공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 5가지 구역의 지정 변경. 그리고 세 번째가 기반설의 설치 정비 개량, 네 번째가 도시개발사업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 5번째가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변경, 지구단위 계획인데요.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면 도시군 관리 계획 지금 얘기한 5가지 내용 중에서 구체적 사업과 관련된 거 다 찾으면 됩니다. 1번 지역지구 사업 아니죠. 구역 행위 제한만 할 뿐이지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 내용은 기반시설 관련해서는 사업이 나오죠.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니까 그것은 사업에 들어가고요. 네 번째 내용은 개발 사업, 정비 사업도 사업입니다.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라는 것도 사업을 할 수 없는 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장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독자적 사업은 아니죠.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행위제한 풀어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결국 도시군계획 사업이라는 용어도 아셔야 되는데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 좋고요. 도시군계획 시설사업과 개발사업과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이 아니죠. 아파트지구 개발사업 대신에 정비사업이 들어가야 되는, 그래서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개발보상, 개발사업, 정비보상, 정비사업 셋을 의미합니다. 뒤가 틀렸고요.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도시군계획 시설이란 좀 아까 설명드렸던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지역 안에 설치된 시설,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지역 안에 설치된 시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얘기하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됐을 때 그거를 도시군계획 시설이라고 하고, 관리계획 결정 없이 설치하는 기반시설도 조그만 거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관리계획 결정해서 도시군계획 시설로 설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지역 안이 설치되는 게 아니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그래야 됩니다. 3번에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란, 자, 우리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개발밀도가 심해서 관리 들어가는, 어느 정도로 심하길래 관리 들어가야 되느냐,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 이 말이 꼭 들어야 돼요. 너무 개발이 많이 돼서 새로운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곳을 얘기합니다. 설치가 안 되는 곳을 얘기하죠. 이곳을 대상으로 건필과 용도를 완화하여 적용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이다. 완화가 틀렸습니다. 강화죠. 강화. 공법상 유일한 강화라고 보시면 돼요. 개발밀도가 너무 심하게 개발이 됐기 때문에 그 밀도를 관리한다는 얘기는 더 이상의 큰 개발은 막고 오히려 개발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면적을 결정하는 건필과 용적률을 강화해야 되죠. 본 내용에 나중에 가서 보시면 이건 지금 법의 내용 아닙니까? 건폐용률을 강화라 이렇게 돼 있는데 영에서는 구체적으로 용적률을 50% 강화한다라고 이제 나중에 나오죠. 하여튼 완화가 아니고 강화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라. 이건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말 그대로 기반시설 설치 들어가는 비용으로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 설치할 때 들어가는 비용 자체를 얘기하는 건데,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의 시설의
신증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부가증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증축행위가 포인트고 맞습니다. 우리 기반시설 부당구역에서는 기반시설을 부족하게 만든 원인을 제공한 자, 사람 인구 늘어나게 한 사람을 얘기하죠. 그 사람 때문에 기반시설이 부족하게 돼서 설치하는 것이니까 이 설치 비용은 원인 제공자, 즉 건축물의 신증축행위, 신축, 증축되는 것만큼 인구가 늘어나서 부족한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부가증산한 금액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신축, 증축이 아니고 뭐 개축, 재축이 나왔다? 그럼 틀리게 되겠죠. 5번에 지구 단위계 얘기를 하면 도심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전부에 대해서, 전부가 아니고 일부 지구 단위계는 요거만 바꿀 수가 있어요. 도심계획 수립 대상 즉 특광시군의 전부를 개발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특광시군의 일부를 개발하겠다, 그런 뜻으로 봐주시는, 뒤에 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냐 일부냐는 잘 보시고,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이 관리 계획 중에서는 작은 내용이 되는, 그래서 그렇게 정답은 4번이 되고요. 2번은 국교법상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했는데 도시군 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광역도시계획은 별도의 계획이죠. 광역도시계획 대신에 도시군 기본계획이 들어가야 됩니다. 도시군 계획 속에 도시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방향을 정하는 기본계획과 구체로 관리하는 관리계획 둘을 얘기하죠. 광역도시계획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해서 도시군이라는 것이 특광시군을 얘기하죠.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군을 줄여서 도시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공공시설은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로 결정된 시설을 얘기한다. 공공시설은 기반시설 중에서 공공용 시설을 따로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 본문처럼 기반시설 중에서 관리로 결정된 시설이라면 도시군계획 시설을 얘기하죠. 틀렸습니다. 3번의 기본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은 시군구의 관할구역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간구조를 제시한다. 도시군이 얘기하는 게 특광시군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군구라는 게 나오면, 구가 나오면 벌써 틀리는 겁니다. 자, 우리 구 대신에 특별시, 광역시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구 단위는 너무 좁아서 도시군계획 수립하는 단위가 아니고, 구 단위가 아니고 특별시, 광역시, 그리고 도 단위도 아니고 도 밑에 있는 시군 단위로 거기다 자치시, 자치도 포함해서 특광시군이 됩니다. 자치시, 자치도 포함해서, 그래서 구를 제외해야 맞는 얘기가 되는. 그래서 도시군 계획이나 광역에서는 구 단위로는 수립하는 게 아닙니다. 하여튼 그래서 구가 나왔다, 구청장이 나왔다, 다 틀리는 개념이죠. 4번의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개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광역이 나오면은 둘 이상의 특광시군을 자동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둘 이상의 특광시군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광역계획권이 지정되면 그곳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광역도시계획이 되겠습니다. 5번에 용도구역은 용도지역의 행위자를 강화하기 위해서 시장원수가 관리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두 군데나 틀렸습니다. 용도구역은 기존 지역지구와는 따로 정하는 게 성격이기 때문에 여기처럼 용도지역의 행위자는 꼭 강화하는 게 아니고 강화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도 있고 따로 정한다는 의미예요. 시장원수가 결정하는 부분도 틀렸습니다. 우리 관리계획 내용 중에서 여러분, 시장원수가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제일 작은 내용,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 그것도 시장원수가 위반한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를 얘기하죠. 거기다가 최근에 개정된 것 중에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지구에서 행위 제한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 사업하는 건 아니고 기존 용도 지구의 행위 제한을 없애면서 행위 제한만을 지구 단위로 대체하는 것이라, 요거는 관리계획 파트에서 이제 지구 단위에 관련된 부분 나올 때는 그거는 같이 따라다닌다,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지만 같이 따라다닌다, 이런 생각하시고, 그게 이제 최근에 들어간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공과분 시험일 전까지 개정되는 게 시험범위 아닙니까? 그래서 시장원수가 결정권 행사하는 건 그렇게, 시장원수가 위반한 지구단위에 대한 것이랑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행위제한만 대체하는, 지구단위로 대체하는 그 두 가지가 되기 때문에 용도구역은 시장원수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원칙적 관리계획 결정권자인 시도지사, 대도시장, 예외국장이 되겠죠. 해설대로. 자, 3번의 관리구역으로 지정할 내용이 아닌 것, 관리구역으로 지정한다는 얘기는 관리계획 내용에 속해야지 관리구역으로 지정하겠죠. 아까 얘기한 5가지 내용이 아닌 거,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한다, 용도지역의 변경이잖아요.
들어가죠. 입지규제 최소구역이요. 개도시수 입 중에 입 아닙니까? 구역 중에. 3번은 정비부상 주택 재건축 사업에 대한 계획. 재건축 사업은 정비 사업의 일종이고 6가지 정비 사업의 일종이죠. 그러면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은 관리 계획 내용이잖아. 그래서 정비 사업을 풀어 쓴 것입니다. 4번은 농림지역의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에 관한 계획이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라면은 지구예요, 지구. 용도 지구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리 계획 내용에 들어가죠. 그리고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에 관한 계획이 나오는데 이것은 관리 계획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설치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함께 도시군 관리구역을 결정하는 용도구역이 아닙니다. 개발행위 허가 파트에서 기반시설 부족한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된 사항은 2가지 구역이라 도시군 관리계획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래서 이제 답이 5번이 되는. 4번은 기반시설의 종류와 그 해당 시설의 연결로 틀린 것을 했는데 우리 기반시설은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만 그 느낌대로 이제 그 흐름대로 쫙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하나하나 다 외우겠어요? 그 느낌대로 찾아가시되 보건위생시설과 환경기초시설 정도를 좀 구별해서 보시면 충분한. 그래서 일단 그 해설에 먼저 보시면은 6번의 보건위생시설과 환경기초시설. 6번의 보건위생은요, 건강을 보호하고 위생을 따지는 시설이다. 그런데 이게 다 죽음에 관련된 시설이 관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관련된 시설일수록 더 위생적으로 잘 관리를 해야 전염병 등을 막아서 산 사람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보건위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장시설, 공동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이런 것들이 종합의료시설 빼고는 다 죽음에 관련된 시설 아닙니까? 이게 보건위생이에요. 그리고 환경기초시설은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기초시설이다. 이렇게 돼서 하수도나 폐기물, 수질오염 방지시설 있지만 폐차장, 하수도와 폐차장 같은 거 주의하시면 돼요. 우리 폐차장은 차에 관련된 것이 교통시설이라 그쪽이랑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폐차는 차 운행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 폐차하는 것이라 폐유 같은 환경오염 문제 때문에. 하수도도 수도나 전기 이런 게 다 유통 공급시설 아닙니까? 공급에 관련된 거 거기랑 구별하셔야 돼요. 상수도, 중수도 이런 수도는 그 유통 공급에 들어가겠습니다만 하수도는 오염된 물이기 때문에 환경 기초에 들어간다는 거 이 2가지를 좀 주의하시고 나머지는 이제 느낌대로 봐주시는. 그러면은 지금 다시 문제를 보시면은 기반시설의 종류와 해당 시설의 연결로 틀린 거 됐는데 교통시설은 폐차장 이렇게 내기가 쉽다는 거죠. 실제 기출 문제인데 교통시설일 것 같지만 폐차장은 아닙니다. 환경 기초시설에 들어가죠. 공간 이루는 유원지, 공간을 이루는 거, 광장, 공원, 유원지 이런 것들, 공공문화체육시설에 공공문화체육에 관련된 거, 청소년 수련소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뭐 학교 운동장 이런 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방지시설이 재해를 막는 시설이라 저수지, 유수지 뭐 이런 것들, 저수지, 유수지, 하천 그리고 방화, 방풍, 뭐 방자 다 들어갑니다. 환경기초시설에 하수도, 환경기초시설. 답은 1번이 되는. 자, 그 다음에 이제 광역도시계획이 나오는데요. 우리 광역도시계획, 이제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관리계획 파트에서는 좀 더 핵심 위주로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광역이 좀 더 상대적으로 복잡합니다만, 요거를 말씀드리면, 보통 도시군 계획이 하나의 특광시군에 대해서 수립하는 계획이라면 광역은 2 이상,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2 이상의 특광시군에 관련돼 있다고 보셔야 되고, 2 이상의 특광시군의 전부나 일부에서 지정하는 것인데, 광역 도시계획이 나오면 먼저 광역계획권의 지정과 그러니까 2 이상의 특광시군의 전부나 일부에서 지정이 된 곳을 광역계획권이 지정됐다고 합니다. 먼저 권을 지정하는 게 나오고 권이 지정이 됐으면 이곳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광역도시계획을 들어서는 것이라 우리 광역이 나오면 일단 이렇게 광역계획권의 지정과 광역도시계획 계획 수립을 구별해서 보시되 우리 계획 수립의 광역도시계획 수립의 기본 틀을 잡아드리면 광역도시계획은 크게 수립하는 절차와 승인하는 절차로 나눠집니다. 수립하는 절차와 승인하는 절차로. 자, 수립하기 전에 거쳐야 되는 것을 알아야 수립을 하기 때문에 기초되는 사항을 조사해야 된다. 기초조사. 그 다음에 민주국이기 때문에 의견을 듣는 게 필요하죠. 공청회를 통해서 우리 공청회라는 것은 주민과 전문가 의견까지 듣는 것을 공청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수립했으면 이제 승인권자에게 승인 요청을 하게 되면 승인권자가 협의할 것, 다른 법이랑 관련 행정기관장과 협의를 하고 협의 후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협의 후 심의죠. 승인을 합니다. 그리고 승인했으면 수립권자에게 서류를 보내주면 수립권자가 공고하고 열람시키는 공고 열람 알려주는 절차.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도 핵심은 권해 지정과 이 수립과 승인을 구별하시는. 근데 이 논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 논리를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고, 여러분 제가 광역은 둘 이상의 특광시군에 관련돼 있다 그랬죠? 둘 이상의 특광시군에 관련돼 있다.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간단하게 표시합니다. 시군에 관련되는 것이라면 항상 요거를 생각하셔야 되고, 이것은 이렇게 지정하게 되면 두 가지 경우일 수밖에 없어요. 지정되는 모습은 항상 같은 도에 걸쳐서 지정될 때랑, 예를 들어서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다. 이 시군이 같은 도 밑에 있다라면, 도 밑에 있는 게 시군 아닙니까? 둘 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경우가 같은 도고요. 만약에 둘 이상의 벗어나면 시도에 걸치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서, 만약에 요렇게 걸쳐 있다. 광역시와 무슨 도,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잖아. 어느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가지 경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둘 이상의 특권시군에 지정하는 모습은 같은 도냐,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냐, 이 두 가지 경우의 수를 항상 떠올리셔야 되고, 이제 여기서 여러분 원리가 보통 행정계획은 그 관할구역 책임지는 행정청이 수립하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 광역시면은 인천광역시장이, 일반 시에서는 시장이, 군에서는 군수가 자기 관할구역에 대한 행정계획은 그 행정청이 수립하는 게 원칙이 되는데, 이거는 광역이고 광역은 둘 이상의 특권시에 관련되다 보니까 태생적으로 혼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지정되는 곳의 계획 수립은 지정되는 곳의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공동이 애초에 둘 이상의 특권시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는 혼자서 하지만 같이 하니까 둘 이상에 관련되어 있으니까 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권해 지정은 그럼 뭐냐? 윗사람이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 지정되는 특광시군에 바로 윗사람이 지정해 준다고 보시면 돼요. 위에서 여기에 대해서 해보는 게 어떠냐, 여기에 대해서 해보는 거 어떠냐, 이렇게 위에서 그 땅을 지정을 해주면 그곳에 대한 계획은 관련되는 사람이 공동 수립하는 그런 구조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보세요. 광역 계획권의 지정을 묻는다라면 같은 도에 걸쳐 있다. 이게 같은 도가 둘 이상의 시군이라고 했죠. 시군이니까 둘 이상의 시군 윗사람인 도지사가 지정할 수밖에 없잖아.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다라면 바로 윗사람인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이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권해 지정은 이 두 사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잡단 절차 안 해도 돼요. 이것만 하셔도 돼. 여기서 예를 들어 시도세, 시 이렇게 얘기한다?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시도의 시라면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되는데,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윗사람으로서 지정하려면 둘 이상의 구에 걸치는 경우가 되잖아요. 특별시, 광역시 밑에 있는 구. 그래서 둘 이상의 구에 걸쳐야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지정하기 때문에, 제가 둘 이상의 특권 시군이지 둘 이상의 특권시 구 걸치는 거, 광역시 밑에 있는 구 단위로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이 단위로 하지. 그렇기 때문에 특별시, 광역시장은 권해 지정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사람과 이 사람 둘만 되는 겁니다. 권해 지정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권을 지정했을 때 계획 수립은 수립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경우 있고, 국장 바로 밑에 있는 지자체인 광역지자체 시도지사가 하는 경우 있고, 시도 밑에 있는 시장의수 구청장 중에서 시장 군수가 하는 경우까지 있지, 3단계 행정체계 중에서 구청장만 없습니다. 9단위로는 안 만드니까 구청장은 아예 나올 수가 없어요. 이들 중에서 판단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이들 중에서도, 구청장만 아닌 이들 중에서도 같은 도에 걸쳐서 광역기관이 지정됐을 때랑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광역기관이 지정됐을 때랑 항상 구별해서 보시라고 했잖아. 자연스럽게 생각해 보세요. 같은 도에 걸쳐서 도지사가 권을 지정했다라면은 여기에 대한 계획 수립은 도 밑에 있는 관련되는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해야 되잖아. 시장군수 공동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수립권자랑 권해 지정은 달라지는 겁니다. 이 사람이 공동 수립이에요. 만약에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다라면 관련되는 시도지사 공동 수립하게 되겠죠. 이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좀 더 살을 붙여야 되는데, 보통이라면 승인권자는 수립권자에서 결재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바로 윗사람, 수립권자 윗사람이 돼요. 시장수가 수립했으면 바로 위에
도지사 승인을 받는 것이고, 시도에서가 수립했으면 바로 윗사람인 국장의 승인을 받는 건데, 이 사람들이 신청을 해야 승인을 내줄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시장소가 공동 수립한다라고 했는데, 수립했으면 빨리 도지사에게 승인 신청 들어가야 승인을 내주는데, 이 시장소가 안 하고 있다. 권을 도지사가 지정해 준 때로부터 3년이라는 시간을 주고 3년 내에 도지사에게 바로 윗사람에게 승인 신청을 안 한다, 이런 얘기가 있게 되면 시장소가 안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도지사가 나서서 도지사가 단독 수립해야 된다 원칙의 완성이 되겠습니다. 보통은 시장소가 공동으로 수립해야 된다. 근데 시장소가 3년 내에 승인 신청을 안 하면 도지사가 수립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요 아래도 시도가 공동 수립하는 게 원칙인데, 시도지사가 똑같이 3년 내에 국장에게 승인 신청을 안 한다라는 얘기가 하나 더 있죠. 만약에 국가계획과 관련돼 있다, 3년 내에 승인 신청을 안 하거나 또는 국가계획과 관련돼 있다, 둘 중에 하나가 일이 있게 되면은 이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단독 수립해야 된다. 이게 원칙의 완성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제가 이제 하도 복잡한 걸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그림으로. 시장은수와 도지사 간에, 시장은수가 같이 합시다, 도지사가 필요하다 인정했어. 어쨌든 두 사람이 사이좋게 시장은수와 도지사 공동 수립할 수 있다. 이건 임의적 예외예요. 이건 해야 된다 했잖아요. 할 수 있다. 또 시장은수가 협의를 거쳐 도지사님이 단독으로 수립해 주세요라고 요구하게 되면은 도지사가 단독 수립할 수도 있어요. 예외, 임의적입니다. 임의적이에요. 자, 여러분, 3년 내 승인 신청이 없어서 도지사가 수립하는 경우는 해야 되는 경우고, 여기서는 시장원수가 요청하면 도지사가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경우랑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도 시도지사와 국장 간에 서로 간에 두 사람이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예외, 원칙과 예를 다 이 그림으로 표시해놨어요. 이 그림을 잘 기억하시고, 바로 윗사람이 승인권자라고 했습니다만 여기서는 도지사가 나섰지만 국장 승인 안 받는 예외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경우는 도지사가 수립권자로 나섰지만 국장의 승인을 받지 않는 예로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도지사가 시도지사가 처음부터 수립했다, 국장 승인 받는 겁니다. 여기서 시장원수가 안 해서 도지사가 수립을 했다, 국장 승인 받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는 왜 안 받느냐? 도지사가 공동 수립권자로 나서든 단독 수립권자로 나서든 시장원수 뜻과 관련해서 시장원수 뜻에 따라 나섰기 때문에, 원래 시장원수가 수립했으면 도지사 승인, 도지사 선에서 끝내게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수립권자로 나섰지만 다른 것과 달리 국장의 승인은 필요 없다. 도지사선에서 끝내라. 요 예외까지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 지금까지 광역투기 문제는 요 핵심만 잘 알아도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른 거 잡다한 것들은 좀 더 여유 있을 때 하시고 이 정도만 일단 아셔도 돼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더 깊게 잘 안 나오지만 나온다 하더라도 이 수립권자 기준에서 같은 급 아니겠습니까? 승인권자 기준에서 같은 급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시장의수가 수립한다면은 여기 의회는 시군의회가 되겠지. 시장의수가 하는 일을 시군의회가 누가 통제합니까? 시도의사가 한다면 시도의회가 되겠죠. 다른 거 얘기하면 틀려. 시도의회의 의견을 듣고 도지사가 하니까 도지사 밑에는 시장의수 의견까지 같이 듣는데 같은 급으로 보시면 되고요. 서류를 승인권자에게 신청했다. 그러면 승인권자 기준에서 협의심을 거치기 때문에 같은 급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국장 장관이죠. 중앙행정기관장이니까 장관이 한다 그러면 같은 급인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러 중앙도시는 심의. 도지사가 한다면 중앙자 빼고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해 지방도시는 심의를 거칩니다. 그리고 서류를 보내면 이 사람이 공고열람하고 이렇게 나가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공청회 같은 거 14일 전까지 1회 이상 신문에 공고하라 한 번 나온 적이 없어요. 지방의회에게 물어보면 30일 내 답변, 협의심의 30일, 협의 후 30일 내, 열람 30일 이상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중요한 걸 제가 하라고 했는데, 적어도 광역에 나오면 권해 지정과 계획 수립과 승인, 요것은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은, 먼저 1번 문제가 국교법상 광역계획권의 지정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을 했는데요. 권해 지정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간구조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존하여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전국에서 필요한 지역이 병유에 지정한다. 이게 광역권 지정 목적입니다.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 시, 군의 둘 이상의 특광시군의 관할구역의
전부나 일부에 지정할 수 있다. 전부도 일부도 가능하죠. 일부 할 때는 이제 5번처럼 일부에 지정할 때는 구분음면 단위로 지정하는 것이고요. 전부 내부 다 가능합니다. 3번에 둘 이상의 시도에 관할구에 걸치는 경우는 국장이 지정한다.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칠 때는 국장이. 4번에 같은 도에 관할구에 걸칠 때는 관계 시장소가 공동으로 지정한다. 이것이 도지사가 지정하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이제 3, 4번인데 4번이 틀린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광역시의 수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번 광역시의 수립을 얘기하죠. 그러면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에 속해 있는 경우에는 관할시장수가 공동으로 수립해야 된다.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에 속해 있다. 시장수 공동 수립해야 된다. 이 얘기잖아요. 해야 된다. 이번에 광역권을 지정한 때로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시장수로부터 광역시의 승인 신청이 없다. 관할 도지사가 수립해야 된다. 요거를 얘기합니다. 3번에 광역권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다. 그러면 시도사 공동 수립이 원칙. 4번에 위 1의 경우는 도지사 승인, 위 1의 경우는 시장수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경우니까 승인은 바로 윗사람인 도지사 승인이 되는 것이죠. 5번에 시장수 요청해서 도지사가 수립하는 경우는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자, 시장수 요청에 의해서 도지사가 수립하는 경우 바로 이걸 얘기하죠. 이때는 도지사가 수립하지만 국장의 승인을 받지 않는다. 5번이 틀린 거죠. 5번이 틀린 겁니다. 3번 문제 한번 보세요. 이게 작년 기출 문제인데 국회법상 광역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장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지방도시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런 건 몰라도 되는 지문입니다. 실제 딱 나왔는데 이게 확신이 없다. 사실 이거는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우리가 권해 지정 절차는 제가 안 하지만 국장이 한다면 같은 급의 심의를 거친다 그랬잖아. 그러면 국장이 하는데 어떻게 지방도시의 심의를 거치겠습니까? 중앙도시의 심의를 거쳐야 되겠지? 근데 뭐 몰랐다 쳐도 중요한 걸 정답화시킨다 그랬잖아요. 2번 보시면 도지사가 시장수 요청으로 관할 시장수와 공동으로 광역수역을 수립한다. 그때는 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광역수역을 수립할 수 있다.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도지사와 시장수가 공동 수립하는 규정에 따라 수립할 때는 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냥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바로 역시 이거를 갖고 물어본 거죠. 이걸 알면 맞추는 문제입니다. 3번에 중앙행정위원장은 국장에게 광역권 변경을 요청할 수 없다. 뭐 요청할 수 있지만 이런 거 모르면 어떻습니까? 4번에 시장원수가 광역수역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시장원수가 수립할 때는 바로 이 사람인 도지사 승인이니까 국장이 틀렸고 5번에 광역권은 인접한 둘 이상의 특광시군의 관할구역 단위로 지정해야 되며 그 일부만을 포함시킬 수는 없다. 일부만도 구분면 단위로 포함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 작년 문제 같은 경우에 실제 푼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1번 같은 거 딱 나왔는데 확신이 없죠? 그냥 고민할 필요 없이 일단 아는 문제부터 찾아보는 거다. 핵심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러면 2번을 충분히 2번은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거 핵심을 모르고 뭐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2번을 찾고 3번도 이런 거 나왔을 때 그냥 지나가면 돼요. 지금 여기서는 4번, 5번도 볼만한 얘기지만 1번, 3번이 이게 대표적인 틀러리 지문으로서 우리가 이런 거 평상시에 안 해도 이런 걸 정답화 시킬 수는 없어요. 이게 뭐라고 이거를 정답화 시켜서 이걸 알아야지만 맞히는 문제가 나오겠습니까? 중요한 걸 정확히 알아야지.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 4번은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이라 해설대로 그냥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그냥 그래서 가능하면 그래도 한번 해드릴까 그냥 중요성 좀 떨어지는 거예요. 조정은 아직까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원리는 그렇잖아요. 가볍게 보세요. 가볍게 그냥 편하게 뭐 기억 못 하셔도 상관없고. 자, 우리 여기서 예를 들어 우리 공법에서는 공동으로 해야 될 경우에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절차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라면 예를 들어 시장수가 공동 수립하는 것은 항상 여기도 시도자 공동 수립도 마찬가지죠. 공동 수립한다는 것은 두 사람 간에 협의가 돼야지만 공동 수립은 되는 겁니다. 근데 협의가 안 될 때 어떻게 할지 이 절차가 필요한데요. 여기서는 뭐 조정이라는 얘기를 쓰고 관리에서는 지정 얘기도 쓰고 쓰는 건 다르지만 조정 지정을 바꿔서 내지도 않아요. 원리가 조정이나 지정은 바로
윗사람에게 받는다라는 원리죠. 위에서 윗사람에게 받는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시장허가 수립할 때 협의가 안 되면 바로 윗사람인 도지사에게 주동 신청해서 도지사가 해주는 것이고, 시도에서 공동 수립하는데 협의가 안 되면 바로 윗사람인 국장에게 신청해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논리라 4번의 1번처럼 광역투기획을 시장허가 공동으로 수립할 때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장에게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도지사에게 신청해야죠. 바로 윗사람에게 국장에게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시도지사 간의 협의가 안 될 때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정도만, 그 정답만 설명드렸어요. 그냥 간단한 것이라 다른 건 그냥 알아서 보시든지 아니면 생략하시든지. 자, 이제 11페이지에 3번의 도시군 기본계획이 나옵니다. 자, 우리 도시군 기본계획은 지금까지 보셨던 게 광역이라서 광역이란 특성상 쓸데없이 복잡했던 것이지, 그러면 도시군 기본계획은 한결 간단하죠. 이거는 광역이 아니잖아. 그리고 이 개념을 잘 보시면 우리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정하는 계획이니까요. 누가 이걸 수립하겠습니까? 이 도시군을 책임지는 행정청이. 아까 행정계획은 그 관할구역 책임지는 행정청이 수립하는 게 원칙이라 그랬잖아. 그럼 도시군이 특광시군이고 특광시군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이니까 그 특광시군을 책임지는 특광시장소가 수립한다는 거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광시군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광역도시가 성격이 같고요. 그래서 같은 용어를 써요. 관리계획이 약간 달라지는 것이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죠? 자, 똑같은 용어 씁니다. 수립과 수립하는 절차와 승인하는 절차로. 자, 그럼 수립하기 전에 역시 알아야 되니까 기초조사, 그 다음에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수립하는 것 똑같습니다. 승인권자 승인하기 전에 협의와 심의 거치는 거, 그리고 공고열람하는 거, 이렇게 똑같은, 여기서 수립과 승인이 중요한 거죠. 이 사람 기준에서 같은 급, 이 사람 기준에서 같은 급, 이런 거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저쪽이랑? 그러면 그런데 이 수립권자도 간단한 게 아까 얘기했듯이 도시군을 책임지는 특별시에서는 특별시장이, 광역시에서는 광역시장이, 자치시, 자치도시, 군에서는 시장, 군수가 이 사람만 수립을 합니다. 여러분, 도시군 관리계획만 하더라도 똑같은 도시군이지만 다른 사람이 예외가 존재해요. 그런데 기본적인 방향 정하는 것이라 어떤 다른 사람도 이쪽의 방향을 정해서는 안 돼. 이 사람만이 관할구에서 수립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도지사, 국장 다 안 돼요. 예를 들어 국가기획과 관련된 경우 국장이 수립할 수 있다. 여기서는 안 됩니다. 관리계획이나 광역에는 있어도 이 사람만이에요. 이 사람만. 그리고 이 사람이 관할구에서 수립하지만 만약에 인접한 옆에 붙어있는 특광시군을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면 끌어들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끌어들이더라도 공동 수립이 아닙니다. 관리계획에서는 그런 경우 공동수립이거든요. 공동수립 가능하거든요. 여기는 그쪽 행정청과 협의만 하면 돼. 협의만 해서 이 사람이 그냥 수립하는 겁니다. 이 사람만이라는 걸 그렇게 할 수가 있고, 또 여기서 이완화된 구조를 정확히 하셔야 돼.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 자치도에서는 완벽한 자치권을 줍니다. 인구도 적절하고 면적 크기도 적절하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예전에는 몇 년 전만 해도 바로 윗사람이 국장 승인, 지금은 없어졌죠. 시장 은수가 수립했으면 아직은 특별시 광역시 단위로 크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바로 윗사람인 도지사 승인을 받습니다. 이렇게 이원화된 구조를 기본계획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 다른 걸 기억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 자치도에서는 이 사람이 혼자 다 하는 구조예요. 승인이 없으니까 아예. 예를 들어 특광, 자치도 의회 의견은 그대로 의회 의견을 들어서 수립을 하고, 승인권자가 없으니까 승인권자에게 신청하는 게 아니고 협의 심의는 거쳐야 되잖아. 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거칩니다. 협의하고 심의를 해서 신의하는 순간에 확정이 되고, 확정된 것을 공고열람도 혼자서 다 하는 거예요. 서울특별시라면 서울특별시장이 혼자 다 합니다. 누구 통제도 받지 않고. 그런데 아직 작은 시군에서는 도지사 승인을 받는 것이고, 이 구조는 아까 저쪽 승인 구조와 똑같습니다. 그럼 도지사가 협의심의 거쳐서 승인한 다음에 서류를 보내면 시장사가 공고열람하고. 이 구조가 아까 광역의 특수해서 그렇지, 이거는 이런 식의 구조는 이제 이게 일반적 구조로 생각하시면 돼요. 꼭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만 특이한 얘기가, 원래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기본계획 수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군 중에서만 생략
생략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특별시, 광역시 등에서는 생략 못해 꼭 만들어야 되는데 시군에서만 생략할 수 있는 두 가지가 많이 공부하셨겠지만, 그죠? 시군 중에서 인구 작은, 인구 10만 명 이하인 신하군, 이것도 나름대로 중요한 곳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수도권 중요하고 지방에서는 광역시가 중요하죠. 그래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지방에서는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시군 중에서 인구 10만 이하인 시하고는 작으니까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생략이 되면 바로 관리계획 들어서면 되겠죠. 또 하나는 인구를 떠나 생략할 수 있는 것이 이 시군의 관할구역 전부에 대해서, 시군의 관할구역 전부에 대해서 광역투기획이 수립되어 있고 광역투기획으로 기본계획으로 정할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기본계획이 들어선 것이나 다름없으니까 왜 만드느냐?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전부가 중요한 겁니다. 만약 관할구역 일부에 대해서만 광역이 수립되어 있고 기본계획이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그럼 나머지 일부는 방향 정하는 게 없잖아. 그럼 생략해서는 안 되죠. 방향이 필요하니까 전부를 전제하는 두 가지. 그리고 또 하나가 보통 기초조사를 광역에서 그대로 끌어다 씁니다만 여기 기본계획 차이 중에 하나가 기본계획 기초조사에서는 이 기초조사를 할 때 토지 적성평가나 재취약성 분석을 포함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최근 5년 내 적성평가 등이 행해진 게 있다라면은 그 최근의 것을 아직 그대로 쓰면 되기 때문에 먼 옛날에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재취약성 분석 등을 생략할 수 있다는 게 하나 있고, 또 5년 재검토 규정이 있잖아요. 수립하고 나서 5년마다 재검토하는 게 5년 재검토 규정은 둘의 차이죠. 광역투기계획에는 5년 재검토가 없다라는 거. 도시군 기본계획에서는 5년 재검토가 있고 도시군 관리계획도 5년 재검토는 있습니다. 5년 재검토는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있지 광역에는 없다. 그러면은 기본계획 지금 말한 걸로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기본계획 수립 대상과 그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했는데 1번 기본계획 수립 기준은 특광시장원수가 정한다. 각종 계획의 수립 기준은 국장이 정합니다. 자, 우리 여기 기본계획뿐만 아니고 광역 도시계획이 됐든 도시군 관리계획이 됐든 지구단위이 됐든 행정청이 수립하는 게 행정계획이죠. 이거 포함해서 행정계획의 수립권자는 다 달라도 수립 기준은 수립권자가 참고될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라고 통일해 두시면 돼요. 입법 형식이 아니죠. 지침이잖아. 그건 어차피 행정청이 수립하는 행정계획은 국민이 수립하는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을 구속할 필요는 없어요. 즉 법령 규칙 입법 형식은 필요 없는, 입법 형식이 되어야 국민을 구속하잖아요. 행정청만 구속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장관이, 입법 형식이 아닌 국장이 정하면 거기에 따라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종 행정계획의 수립 기준은 국장이 정한다라고 해서 이것도 종종 나왔던 표현이에요. 틀렸습니다. 이거는 이번에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인구 20만 이하인 시나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기본계획 생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20만이 틀렸죠. 10만 이하가 되겠습니다.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이건 좋은데 인구 10만 이하. 3번의 관할구역 전부에 대해서 광역특위 수립되어 있고 그 계획에 기본계획으로 정할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서울특별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것도 살짝 이제 조금 난이도 있게 바꾼 거죠. 제가 지금 인구를 떠나서 관할구역 전부에 대해서 이렇게 광역이 있고 기본계획으로 정할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라면은 생략할 수 있는 것에 들어가는데 뭐가 전제가 되어 있어요? 시군 중에서만 생략할 수 있다 그랬잖아. 시군 중에서만. 지금 여기서 서울특별시라고 해서 이게 틀린 겁니다. 시군 중에서만 2번, 3번 규정은 시군 중에서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4번에 그러니까 3번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3번의 그 관할구역 전부를 일부라고 바꿔서 틀리게 낼 수도 있는 거죠. 일부만 생략 안 된다 그랬잖아요. 4번에 기본계획 내용이 광역투기 내용과 다르다. 광역투기 내용이 우선하다. 이것도 많이 나왔던 지문이에요. 당연히 기본계획과 광역투기 중에서는 광역도시계획이 광역기관과 관련된 특수계획이기 때문에 광역이 우선하는 게 당연합니다. 만약에 광역과 국가계획 내용이 다르다면 그땐 국가계획 내용이 우선하겠죠. 5번의 기반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도 기본계획 내용에 포함된다. 기반설에 대한 것은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죠. 그래서 4번만 맞는 것이고 자, 2번 보시면은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했는데
1번 특별시나 광역시에서는 기본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없다. 생략할 수 없죠. 시군 중에서만 생략할 수 있는 거 두 가지가 있을 뿐이잖아요. 시군의 일부에 광역시에 수립되어 있고 그 계획의 기본계획으로 정할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더라도 기본계획을 생략할 수는 없다. 시군의 일부에만 수립되어 있다 그러면 생략할 수 없다. 첨부를 전제로 하잖아요. 3번에 시장은수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는 미리 해당 시군 의회에 의견해서 같은 급의 의회, 시장은수가 하니까 시군 의회 맞습니다. 4번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자치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는 국장의 승인. 특별시, 광역시, 자치도가 수립할 때는 국장의 승인을 받지 않는다. 시장으로 갈 때만 도지사 승인이다. 기본계획에서. 이게 틀린 거죠. 그래서 이거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5번에 시장으로 수립할 때는 도지사 승인. 이건 도지사 승인은 맞잖아요. 그 다음에 뭐 기출문제도 그거 갖고 낸 것이니까 3번의 기출문제와 4번의 기출문제 다 그냥 풀어보시면 됩니다. 알아서 풀어보시면 지금까지 설명한 걸로 충분하고요. 그런데 우리 4번에서는 여러분 혹시 4번에 그 3번 같은 거 보시면은 3번 같은 거 보시면 그냥 4번은 통째로 풀어드릴까요? 3번만 그냥 알아서 풀어보시고 자 4번의 국회법상 도지군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찾으라는데 옳은 거 찾으라는 그런데 1번의 시장은수는 관할구역에 대해서만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인접한 시군의 관할구역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다. 벌써 뭐뭐만 하면 의심을 해봐야 되죠. 인접한 시군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도 있다 그랬잖아. 여기서 원래는 여기에 수립하지만 옆에 있는 특광시군을 끌어들여서 수립할 수 있어요. 그냥 끌어들이더라도 그쪽 행정처가 협의만 해서 이 사람이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인접한 시군을 끌어들여 수립할 수 있다 그래야 돼요. 이번에 기본계획 내용이 광역시행과 다르다. 국장이 결정한 바에 따르는 게 아니고 아까 광역지역이 우선한다 그랬죠? 국장이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법에서 규정상 그냥 광역이 성질상 우선합니다. 한 번에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인구 7만 명의 군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수도권 아니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인구 7만 명의 군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7만 명이라는 구체적 숫자가 나오면 이 구체적 숫자가 범위에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않는지 그것만 판단하시면 돼요. 아까 10만 명 이하는 생략할 수 있다 그랬죠? 7만 명이면 10만 명 이하에 속하니까 이건 맞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혹시 요 문제를 인구 7만 똑같은 조건에서 인구 7만 명 이하인 구는 생략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틀릴 수가 있어요. 7만 명 이하라고 범위를 묻게 되면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보셔야 돼. 만약에 7만 명 이하가 생략할 수 있다 이런 지문이면은 7만 명 이하가 생략할 수 있으니까 8만, 9만 이런 것들은 생략이 안 된다는 반대 해석이 되거든요. 그럼 틀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그 구체적 숫자는 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하시면 돼요. 범위는 범위로 보시고 구체적 숫자는 범위에 속하는지를 보시고. 그런데 요새 출제는 이제 구체적 숫자를 갖고 범위에 포함되는지 아닌지 이걸 주로 문제 묻고 있죠. 4번의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으시다. 변경도 같은 절차인데 기본적으로 공청회는 생략되는 거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광역이나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이 절차는 임의적 절차 아니에요. 생략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꼭 거쳐야 되는 거예요. 5번의 광역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국장의 승인, 광역시장이 할 때니까 국장의 승인 안 받는다. 그리고 5번의 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에 대한 조문의 일부이다. 가로 속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 작년 문제인데 기본계획 위반일로부터 몇 년 내 토지 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등 영의정하는 경우는 토지 적성평가나 죄취약성 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게 5년이 되겠습니다. 비교적 빠른 5년 내 이런 게 있다라면은 또 만들어서 뭐하냐 그거 쓰면 되지. 생략할 수 있다. 또 시장으로서는 몇 년마다 관할구역이 기본계획에서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이렇게 기본계획은 5년 재검토 규정이 있는데 5년마다 재검토하는 거죠. 이것은 관리계획도 있고 광역에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계획까지 끝냈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관리계획부터 들어가겠습니다.